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최준일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비 고1 잠실여고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요. 지금은 다원수학 송파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실여고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여고는 일반적으로 학년별 인원이 310명에서 330명 정도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이고요. 이에 따라서 1등급 인원이 조금 많긴 합니다. 31명에서 33명 정도인데요. 1등급이 많다고 사실 1등급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학생들의 경쟁이 주변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많이 열심히 한다, 이런 사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잠실여고는 사립학교입니다. 이 사립학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진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시험 스타일이나 수업 스타일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의 특징상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 또는 그냥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좀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잠실여고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학년 수학에 대한 얘기만 일단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실여고 1학년 교과서는 미래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교과서 그냥 무난한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엔 교과서와 함께 부교재로 저기에 있는 올림포스 기본편을 활용을 합니다. 자, 올림포스 기본편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는 하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변형해서 내는 것이 이 잠실여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올림포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그리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변형해서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학교의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조금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내신 받기에는 쉽느냐 어렵느냐 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잠실여고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식 17문제와 서답형입니다. 주관식으로 8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볼지 뭐 다행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서술형은 없습니다. 서술형은 없지만 그만큼 주관식의 양 자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시험이고요. 연계율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부교재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재가 일반적으로 최소 50% 이상에서 거의 70%까지도 연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기본편 매우 중요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이 60점이고요. 서답형, 주관식이 40점입니다. 문제수는 거의 2배만큼 차이가 나는데 서답형 배점이 훨씬 문제당 배점은 훨씬 높은 셈인 거죠. 그래서 서답형 문제당 배점이 거의 대부분이 5점짜리 문제들입니다. 한 문제 정도 4.5점이고 나머지 한 문제가 5.5점 이렇게 보통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서답형 배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설정해가지고 내가 만약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서답형, 주관식 문제부터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문제, 평균 한 문제당 2분 정도 내에 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었는데, 그리고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여고 시험은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고요. 대신에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이 실수와 시간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것이 바로 시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계율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여기 올림포스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년, 바로 2025년이죠. 2025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올림포스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됐었죠.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한두 문제 정도 본교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출제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결국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이냐?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고 상위권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데 이게 변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이 등급 컷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학년
1학년 1학기 시험 등급 컷은 95점이었습니다. 둘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95점이었고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95점,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그나마 조금 어려워서 90점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자, 이만큼 단 한 문제만 틀리더라도 1등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에서 가장 높은 배점의 문제는 5.5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간고사 1등급 컷이 95점이라는 건 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 문제를 반드시 맞추고 다른 문제 중에서 실수를 뭐 고작 하나 정도 한다거나 또는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난이도가 낮고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한 이런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각각에 대한 맞춤 대비 전략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대비 전략과 함께 저의 이제 수업 자료나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교재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다회독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최소 저는 7번 이상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올림포스만 해도 4번, 5번은 풀어야 되고요. 이걸 변형시켜서 2번, 3번, 4번, 5번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지만 연계율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를 만나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올림포스 자료들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부교재 자료 플러스 그 부교재를 변형한 자료들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실제 시험 기출 예시입니다. 자, 24번, 25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5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2문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2문제 모두가 올림포스 문제를 거의 그대로 조금 숫자 또는 상황만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포스를 명확하게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시험 대비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와 본교 기출도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실여고만을 위한 자료를 제가 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잠실여고 기출문제, 저기 위쪽에 있는 자료는 잠실여고 기출문제들을 죄다 모은 거고요. 아래에 있는 자료는 올림포스 그리고 교과서 기출문제 중에서 잠실여고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문제들만 모아서 학생들이 마지막에 연습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압박을 꼭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맞춤 대비 전략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산 스킬입니다. 이건 학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 잠실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계산 스킬은 어느 정도 익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25문제라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 개념대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계산 스킬들을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계산 스킬을 활용해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시험 양식을 매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전략을 학생들이 설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전략이라는 건 사실 시험장에서는 절대 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설정도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5문제짜리 한 세트를 매시간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 특정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 10분이 남았는데 객관식 2문제와 주관식 3문제가 남았다. 그럼 나는 어떤 걸 먼저 풀어볼 것인가? 나의 성향상 주관식을 먼저 푸는 게 낫겠다. 또는 나의 성향상 그래도 객관식을 완벽하게 2문제를 다 풀고 주관식 1-2문제 정도에 도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전략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설정을 위한 연습을 위해 매 시간마다 동일한 양식의 시험을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 스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복소수에서 복소 평면과 관련된 뭐 이런 스킬들도 있고요. 이차 함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정말 시험 문제 풀이당 시간이 길게는 2분, 3분까지도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 저와 함께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이렇게 잠실여고와 완전 동일한 스타일의 테스트를 쭉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더불어서 유사유형 오답 노트가 하나씩 다 제공이 되는데요. 유사유형 오답 노트는 당일 시험과 그 유사 문제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총 2배의 문제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 극복입니다. 아이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네 실수만 다 합쳐도 300점, 400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말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이 실수의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시간 압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으면 본인의 실력을 100% 절대로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압박에서 오는 긴장감 때문에 실수가 발생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연습 안 해서입니다. 계산 연습 소홀히 하고 그냥 내가 스킬 뭐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풀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계속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시간 압박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즉 긴장감을 떨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교재 다회독과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 부교재를 열심히 여러 번 봄으로써 긴장감을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를 딱 펼쳐봤을 때 처음에 나와 있는 거의 한 9문제에서 10문제 가량이 한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모두 아는 경우와 두세 문제만 아는 경우와 하나도 모르는 경우에 내가 느끼는 긴장감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문항들을 알고 스타트를 끊는 것만 하더라도 나의 긴장감이 정말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많이 봄으로써 이 시험 문제를 여러 번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당연히 반복 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를 열심히 반복을 하면서 연습과 숙달을 통해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꼭 극복해야 하는 것, 여기까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마지막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커리큘럼 잠실여고반이고요. 수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는 뭐 당연히 공수원 내신 대비 할 거고요. 여름방학 때는 공수2 내신 대비와 더불어서 그리고 대수 특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와 겨울방학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의지도 있지만 이게 정말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클리닉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교와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최소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저는 항상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냐, 관리를 직접 함으로써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복습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과제 완료할 때까지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질문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반드시 모든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시간 언제나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뭐 학습 현황이라든지 시험 점수, 그리고 뭐 석차 이런 것들 언제나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나 어떤 이제 학생들의 상태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아이들에 맞게 좀 더 최적화된 자료를 좀 제공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반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리닉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 보통 이제 내신 기간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로 줌 클리닉도 진행 중이니까요. 이 동안에도 추가로 줌 들어와서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해소도 하는 이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와 과제 관련인데요. 매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와 함께 유사유형 오답 노트가 나가서요,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틀린 약점 유형과 그 약점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추가 문제까지도 같이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만약에 80% 이상 미달성을 한 게 3번이 누적되면 어쩔 수 없이 좀 퇴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보다도요, 전체적인 반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 누구 한 명이 계속 숙제를 안 해오고 그냥 뭐 클리닉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아이들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반 분위기를 위해서 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카카오톡 질문 가능합니다.
주말도 상관없고요. 언제든지 카카오톡 질문을 이제 학생들이 했을 때 제가 이제 확인하는 즉시 바로바로 답변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면서 모르는 점들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성적 향상 사례인데 뭐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다운수학 송파관 강사 최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